안녕하세요. 윤미리입니다. 이번 주도 영상 촬영을 할 건데요. 시간이 일주일이 진짜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론 수업을 해야 되는 중간고사 전주까지는 이제 다 이론 수업이 끝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실습이 진행될 예정인데 다행히 실습 때는 직접 얼굴을 보고 실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 조정하느라 살짝 흔들리고 있어서 죄송해요. 제가 삼각대를 샀는데 삼각대가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조금 됐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잘 듣고 있나요?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좀 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소비자를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차도 역시 그거에 지난주 하다가 끝난 거를 내용을 마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 2교시, 3교시에는 여러분들 혹시 프리츠라고 하는 카페를 가보셨나요? 프리츠? 프리츠 매장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프리츠에 대해서 요새 좀 핫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는 브랜드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그 프리츠 대표님이 만들어진 영상들 준비했습니다. 저도 되게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고 싶었으나 이제 어떻게 나름 퀄리티 있게 한다고 삼각대를 샀는데 세상에 삼각대가 더 말을 안 들어가지고 퀄리티가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악순환입니다. 이번 주차는 223페이지 고객 선호도 및 만족도까지 공부를 만족도까지가 아니라 만족도를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책 같이 보겠습니다. 고객의 개념. 고객은 어원을 커스텀에서 찾을 수가 있다. 커스텀은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습관화하는 것 또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고객은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습관화하는 사람 또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연결되며 일정 기간 여러 번의 구매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므로 누적 소비 경험이 없는 소비자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고객은 오랜 시간을 통해 탄생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고객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졌다. 고객에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원, 경영자, 관리자, 생산자, 판매자, 상사, 동료, 하급자 등을 의미하는 내부 고객과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치구매 고객인 외부 고객으로 나눌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도 일하는 사람들도 내부 고객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각자 어떤 회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학년, 4학년 과정 학생들은 이제 근무를 하면서 많이들 일을 해서 다양한 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내부 고객들한테 이제 하나의 서비스를 주는데 요새 그거 혹시 내고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나요? 저 요새 한강이 나오는 내고왕 프로그램 보는데 널디라는 프로그램 그 브랜드를 얼마 전에 한강이가 다녀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부 고객인 그 회사원들한테 널디를 50%를 해주는데 우리한테는 51% 해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 브랜드마다 혜택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직원가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는데 직원가라는 거를 아마 다 들어도 봤을 거고 아마 사용도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가를 왜 주냐면 이제 진짜 판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사 먹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자회사에 대한 좀
이제 마인드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야, 쟤는 자기가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절대 안 사다 이게 아니라 판매를 하는데도 우리는 또 외식이잖아요. 주방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또 그게 먹고 싶어? 진짜 맛있긴 맛있나 보다. 이런 이미지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내부 고객의 만족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한테도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리고 호기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 우리 예전에도 무슨 나영선 교수님이나 마케팅 이런 다양한 수업들을 배우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었던 내용들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고객. 우리 맨날 텔레비전 보고 예전에 막 고객이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새 소비자들은 조금 고객이 왕이다라고 하는데 고객의 의미들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서 기억이 났던 게, 유명한 일화가 커피숍에서 어떤 사람이 커피를 주문을 하지 않은 채로 자리를 계속 앉아 있어서 거기에 직원이 가서 저 죄송한데 음료를 주문 안 하시면 여기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야, 너 뭐야, 알바 주제, 너 고객이 왕이다 라는 말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그는 고객이 아니죠. 구매를 안 하면 잠정적 고객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이다라고 하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음식이나 무엇을 구매를 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세히 또 나와 있어요. 오랜 시간을 통해 탄생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단골 고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객이다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자기가 고객에 대해서의 그런 거를 따지려면 뭔가를 구매를 해야, 소비를 해야 되지, 고객이 될 수 있는 요건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골 고객이 진정한 고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단골로 다니는 가게들이 있나요? 저는 여기 살면서 제가 단골이다라고 하는 가게가 몇 개가 있거든요. 빈도수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집을 생각했을 때 맛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메뉴를 먹는다면 그 집을 갈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집이 초밥집인데 저 초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돈이 많고 그러면 뭐 매일 초밥 먹으면 좋겠지만, 사실 사람이 매일같이 초밥 먹고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만약에 중앙동에서 누가 초밥 먹자라고 한다면 저는 그 집으로 가는 가게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단골이다라고 하는 가게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중앙동에 되게 맛있는 초밥집 있는데 거기 갈래? 라든지, 아니면 야, 초밥집 맛있는 데 있으면 추천해줘. 그럼 야, 거기 맛있어. 이렇게 좀 당연하게 또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추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구매를 하게 될 때도 좀 믿음을 가고, 그리고 그분도 서비스를 되게 잘 주세요. 궁금한 친구들은 나중에 대면 수업 때 물어보면은 제가 어디 초밥집인지 알려줄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커스터머는 커스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물건의 대상을 습관화하는 것 또는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단골 고객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고객의 유형 보겠습니다. 고객의 유형은 소비 단계에서 경험한 만족 여부, 만족과 불만족, 선택 관계에서 반복 구매와 상표 전환의 차원을 연결하여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조금 전에 초밥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초밥집을 먹고서 만족을 못했는데, 나는 초밥을 좋아하니까 초밥 다음에 먹어도 또 여기 와서 먹어야지 라고 했을까요? 참고로 중앙동에 왜인지 모르겠지만 초밥집이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초밥집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또 조리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안산에 놀러 오게 되면은, 야, 안산에 초밥집 왜 이렇게 많아?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종종 받거든요. 안산 사람들이 초밥을 좀 좋아하나 봐요. 근데 저도 여러 군데의 초밥집을 갔었는데,
스시일기라고 하는 초밥집을 초창기에 많이 갔었어요. 스시일기 갔는데 뭐 잘 나왔는데 거기는 뭐랄까 그냥 고객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가서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문하고 그냥 먹고 나오는데, 제가 단골인 초밥집 가면 일단 사장님이 굉장히 밝게 받아주시고 별거 아니죠. 초밥이 맛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별거 아닌데 가끔 가다가 서비스를 주세요. 그래서 저도 감사한 마음에 뭐 제가 이제 여건이 된다면 현금으로 결제한다거나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저 사장님 되게 친절하다. 왠지 저 집을 팔아주고 싶다. 이런 게 어쨌든 제가 맛도 맛이지만 맛에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관계에서 반복 구매와 상표 전환이라고 했었잖아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스시일기도 맛있었고, 지금 그냥 어차피 스시일기에 대한 업체니까 한입스시라고 하는 초밥집이 제가 단골로 다니는 데인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스시일기가 더 깔끔하고, 그런데 스시 한입이 초밥도 맛있고 거기는 튀김도 나오고 우동도 나오고 비슷비슷해요. 진짜 메뉴 구성도 진짜 비슷해요. 그런데 진짜 그냥 사장님이 친절하다는 거, 그냥 가끔 가다 사장님이 초밥 한 개 서비스로 그냥 툭 하고 주시는 거, 그리고 뭐 그냥 그런 거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을 한 거는 스시에게도 초밥에 대해서 만족을 했고 스시 한 입도 만족을 했지만, 제가 만약에 두 번째 초밥을 먹으러 간다면 전 스시 한 입으로 가요. 이게 바로 만족 여부와 선택 관계 차원에 연결하여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과정은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족을 하는데 두 번 가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만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반복을 구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초밥집 되게 많다 그러고 다른 데 한번 가볼까? 상표 전환. 차차스시도 저 예전에 되게 잘 갔었어요. 이거 제가 중앙동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안산에 사는 친구가 있으면은 맞아 거기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수업을 한 거로 보자면 다들 거의 안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수업을 들으러 오는 것 같은데, 학교에 왔다가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서 중앙동이 안산의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앙동에 가면 항상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종종 놀고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그때 기회 되면 한 번씩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족을 한 다음에 반복 구매를 할지 상표 전환을 할지, 그것은 연관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만족한 반복 구매자이다. 자, 자신 및 소비 경험을 만족해야 하며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이다. 이들은 여러 가지 동종 상표의 사용 경험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것과 자신의 욕구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상표를 발견한 고객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막 초밥집 차차스시도 가봤다 그러고 스시 일기도 가봤다 그러고 했잖아요. 저는 일단 초밥을 되게 좋아하고, 중앙도에 있는 초밥집 중에 약간, 그리고 전 좀 그런 게 있어요. 새로 생겼어. 그러면은 좀 거기 한번 가볼까? 다음에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약간 도전의식이 있어서 먹어보는데, 일단 한 번 갔다 안 가는 집도 되게 많아요. 지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수사가 안산에서 되게 유명한 초밥집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밥이 조금 너무 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 취향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럼 1번에 해당하는 거가 먼저 탈락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서비스 만족도 이런 거를 벗어 던졌죠. 제가 말하는 거는, 자, 스시 한 입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른 가게에 비교를 해봤을 때도 만족스럽고 맛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추천을 해줄 만큼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계속 초밥 먹고 싶게 초밥 얘기를 하냐면, 책이 조금 확
안 다가오고 재미가 없을까봐 그냥 재밌는, 그냥 관심 있는 걸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둘째, 만족한 상표 전환자이다. 구매 및 소비 경험에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긍정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재구매 시점에서 동종 제품으로 상품을 전환하는 고객이다. 이들의 특징은 색다른 경험과 다양성을 추구하여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거나 가격 할인 또는 긍정적 혜택이 주어지면 재구매를 포기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게 된다. 갑자기 제가 이거 책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상표 전환자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스시 일기를 굉장히 만족했고, 차차 스시도 만족했어요. 그런데 스시 일기가 초밥, 런치 초밥이 10,000원이었는데 가격이 3,000원이 올랐어요. 3,000원이 올랐는데 근데 마침 스시 한입이라는 가게가 생겼고 거기는 오픈인지 모르겠지만 10,000원이었대요. 그래서 13,000원 올랐어? 그럼 나 10,000원인 먹었었는데 저 집 10,000원이니까 10,000원이니까 한번 가볼까? 해서 그냥 단순히 그래서 상표 전환자가 됐죠. 상표 전환자가 됐는데 어머 이거 웬걸? 스시기보다 더 맛있어. 근데 지금 현재는요 스시 한입도 가격이 올랐어요. 아마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장님 오르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요 스시 한입도 15,000원이고 그 스시 일기도 15,000원인데 전 스시 한입 여전히 가요. 스시 한입을 가면은 사장님이랑도 친분이 생겼기도 했지만 여전히 거기는 더 맛있다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자, 이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상표 전환자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둬서 상표 전환자가 생기지 않게끔 계속 뭔가를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벤트 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어떤 게 있을까?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보면 가끔 가다가 계절 메뉴예요, 시즌 메뉴예요 이러면서 막 20% 할인해주고, 또 단골 고객이었던 사람들은 뭐 10번에 한 번 공짜, 7번에 한 번 공짜 이런 거 주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그냥 시즌 메뉴 같은 것들도 툭 단골들한테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상표 전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자, 셋째, 불만족 반복 구매자예요.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구입해서 소비하는 매우 특수한 시장 환경의 고객이다. 공공 서비스, 경찰, 세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고객의 선택이 극히 제한되거나 제약을 받는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웃긴 거 봤거든요. 불만족 반복 구매자인데 나도 이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요새 배달의 어플을 보시게 되면은 배달의 어플에 리뷰 쓰는 거 있잖아요. 리뷰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음식이 배달까지 시켜 먹는 정도면 음식이 맛있었었고 확실하게 다시 재구매에 대한 단골 커스터머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해 먹거든요. 뭐 간혹 가다가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색적인 공간에 가서 아니면 어디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될 때는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리뷰에 이렇게 보면서 시키는데, 제 동네에 되게 잘 가끔 가다가 먹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도 시켜 먹는 집이 있어요. 저희 정말 단순히 집이 가까워서 시켜 먹거든요. 그냥 가격 대비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근데 위생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일단 보지 않고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집인데, 그 집에 굉장히 그래도 아줌마가 인심이 후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리뷰를 별을 하나를 줬더라고요. 근데 저 가끔 가다가 리뷰 보는 게 사실 심심해서 그런지 이렇게 봐요. 어쨌든 보는데
근데 그 사람이 1점을 주는데 그 사람 리뷰가 계속 있는 거지.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심리 알 수 있을까요? 별을 하나를 줄 만큼 맛이 없어. 그리고 글도 그렇게 썼어. 막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제육덮밥. 뭐 다시는 안 먹을 돈가스. 근데 있잖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메뉴에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럼 다른 데다 그 메뉴를 시켜 먹던가 다른 데다 시켜 먹으면 되는데 그 식당에 있는 메뉴를 돌아가면서 다 시켜 먹어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육볶음에도 1점을 주고 국수에도 1점을 주고 비빔밥에도 1점을 줘요. 왜일까? 왜 그럴까요?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불만족 반복 구매자. 할인이 계속 되나? 아니면은 그 집이 너무 가깝나? 여튼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신안산대학교 총장님이나 이제 관련 곳에서 보면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저도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맨날 얘기해요. 별로 맛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맨날 사 먹잖아요. 그쵸? 맛이 없어서 그냥 거기서 사 먹어야 되면 선택사항이 없을 때 나타나는 불만족 반복 구매자가 있습니다. 자, 넷째, 불만족 상표 전환자. 현재 사용했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경쟁 제품으로 상표 전환을 꾀하는 고객이다. 저 이거 많이 말할 수 있는 거 핸드폰 같은 경우에요. 핸드폰, 저 아는 지인들 거의 디자인 쪽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많이들 애플을 쓰거든요. 애플을 쓰는데 어떤 포토그래퍼 선생님이 자기 삼성으로 갈아탄다 그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격분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아이폰을 썼는데 너무 랜덤으로 똥폰이 온 거죠. 똥폰이 자기한테 와서 서비스를 거의 핸드폰 가격만큼을 서비스 비용에 지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아이폰 너무 똥배짱이라면서 자기 다시는 아이폰 안 쓴다고 삼성으로 갈아타셨거든요. 이제 그거예요. 상표를 완전 이 상품은 구매를 하기는 해야 돼. 핸드폰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핸드폰을 구매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애플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삼성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아예 물건을 구매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상표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PPT를 같이 한번 또 볼게요. 고객의 유형해서 만족과 불만족으로 일단 나눠집니다. 만족하는 경우, 불만족하는 경우. 자, 만족하는 경우에는 만족한 반복 구매자이고요. 이들은 이제 충성 고객이 되고 긍정적 구전 효과. 그 내가 아까 그랬잖아. 초밥집 맛있어. 거기 가봐. 막 아니면 야, 우리 초밥집 갈래? 거기 진짜 맛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집에 사람들이 놀러 오면은 그냥 그 집 데려갑니다. 예외는 생선을 못 먹을 때 빼고는 그 집을 데려가면 뭐 열에 열은 만족해요. 그래서 이런 구전 효과들이 있고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그러다가 뭐 그럴 때가 있겠죠. 뭐 만약에 스시 한 입으로 만족을 했는데 옆에서 또 새로운 가게가 생겼다. 그러면 가보고 거기도 되게 만족스러우면 또 거기로 옮길 수도 있어요. 만족한 상표 전환자가 생깁니다. 색다른 경험과 다양성을 추구하고요. 긍정적 혜택에 대한 호응을 주기도 합니다. 자, 불만족일 때는요. 불만족한 반복 구매자의 경우에요. 특히 공공 서비스 등 특수한 시장 환경, 그러니까 완전 내가 선택할 수 없이 제한적인 시장이 놓여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불만족한 상표 전환자는 부정적인 구전 효과, 그리고 광고하고 구전에 민감해요. 그게 제가 학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부정적인 구전 효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때는 나 때는 그랬는데 학식 먹고 온 애들한테 야 오늘 학식 맛있냐? 오늘 학식 뭐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학식 맛없으면 그냥 야, 짜장면 배달시켜 먹을래? 이래가지고 짜장면 배달시켜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호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끝났는데 책은 안 끝났으니까 PPT는 이렇게 켜놓고 선호도 볼게요. 선호도의 개념이 뚜렷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선행 연구에 애호 또는 충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충성은 소비자가 특정 기간 동안 특정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소비자의 감정이 아닌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선호는 선택과 충성의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갖는다. 충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선호의 개념에 있어 불명확한 점은 이를 구매 활동으로 볼 것인지 또는 방문 행동, 즉 쇼핑 행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호를 구매 행동으로서 파악하는 연구자들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점포를 주고 구매하는 점포 또는 구매 의사가 있는 점포로서 측정하며 쇼핑 행동으로서 파악하는 연구자들은 가장 자주 쇼핑하는 점포로서 측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짜 여기서도 또 초밥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웃긴데 제가요 초밥을 안 먹은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진짜 초밥집 좋아하지만 한 달 동안 안 사 먹었잖아요. 저는 그러면 만족하고 있어서 그 집을 되게 선호하는 가게에 대한 선호 고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성 고객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1교시 여기서 마칩니다.